사람들은 그 노비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손짓으로 불렀고 일이 끝나면 고개를 돌렸지요. 말을 걸어도 들은 척 없었고 고맙다는 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벌어 하루를 넘기던 노비가 어느 날 사람들이 취급도 하지 않던 산 하나를 몇 푼 안 되는 전 재산으로 값싸게 매입하게 됩니다. 돈이 될 리 없다는 산, 기다려야만 뭔가 나오는 땅.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모두가 귀찮아하고 외면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는 봄마다 고로쇠물이 맺히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목을 축이듯 한 모금 마시고 지나갔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산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고로쇠물을 마시고 간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쌀을 두고 가고 동전을 내려놓고 장작을 쌓아두고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노비는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값을 정한 적도 없지요. 다만 이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고로쇠는 산을 해치지 않는 만큼 마시고 가져가시오. 그 말을 한 이후 사람들은 다시 산을 돌아왔고 고로쇠가 맺히는 이 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고로쇠를 비웃던 부자 상인들이 노비의 산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고로쇠물 하나로 사람과 돈의 흐름을 바꾼 이 노비의 산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저희 백두산 신야담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이 몸 건강히 무병장수하고 앞으로의 날들 속에 행복만이 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백두산 신의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한 장터에서 사람들은 그 노비를 늘 손짓으로만 불렸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른 적은 없었지요. 짐이 많을 때, 손이 모자랄 때, 길을 빨리 지나야 할 때, 그럴 때마다 손끝이 까딱 흘렸고 그는 그 손짓이 향한 곳으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면 일은 주어졌고 일이 끝나면 손은 다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옮기고 나면 늘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됐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더 시킬 일 없다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노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는 동작이 익숙해진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르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말을 걸어본 날도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든 장돌뱅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려 입을 열었고 무거운 짐을 들고 서성이는 상인에게 짐꾼을 불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는 시선이었습니다.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얼굴. 그 순간마다 노비는 알았습니다. 자기는 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그는 늘 비켜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장터가 가장 붐빌 때도 그는 가장자리에 섰고 장터가 비어갈 때도 가장 늦게 남았습니다. 남아있다는 이유로 불리는 일은 없었고 비어있다는 이유로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사람, 그 말이
이보다 잘 어울릴 수는 없었지요. 하루 품삯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손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밥값으로 나가고 잠자리 값으로 사라졌습니다. 장터 끝 허름한 주막의 구석 혹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밑 그날 자리를 옮기며 몸을 눕혔습니다. 잠자리가 바뀌는 데에는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곳으로 밀려나야 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노비는 비 새는 처마 밑에서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눈을 깜빡이며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몇 번이나 잠자리를 옮겨야 할지, 내일은 어디서 눈을 뜨게 될지. 그렇게 계산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다른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발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생각은 처음엔 아주 흐릿했습니다. 막연했고 구체적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밤이 반복될수록, 비를 피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집도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와서 나가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는 땅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노비가 진짜로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늘 손에 쥐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에게 필요한 건 손에서 놓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 자리, 오늘과 내일이 이어질 수 있는 공간, 그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다는 건 평가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건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 노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명하려 들지 않았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를 헤아렸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던 인간에게서, 사람들이 보지 않던 바람 하나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산을 부를 때는 늘 같은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버려둔 산. 그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이미 결론이 난 대상, 더 이야기해봐야 달라질 게 없는 땅이라는 뜻이었지요. 양반들과 부자들은 산 이야기가 나오면 손을 내저었습니다. 밭을 만들기에는 돌이 너무 많고 흙은 얕아 씨앗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짐수레가 오르기엔 길이 험하고 억지로 길을 내자니 돈이 든다는 계산도 뒤따랐습니다. 경계가 애매해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고 산짐승이 내려온다는 소문도 빠지지 않았지요. 골짜기가 많아 관리가 까다롭다는 말은 거의 단정처럼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물러서게 한 건 그 산이 한 번에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봄에 무언가 난다 해도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 여름이나 가을에 확실히 손에 잡힐 것이 없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땅, 손이 가는 산, 계산이 느린 곳. 그런 특징들은 부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외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건 산이 아니라 짐이다. 그 말이 나오면 대화는 끝났습니다. 짐을 굳이 돈을 주고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듯 문서 이야기도 성의 없이 오갔습니다. 가격을 깎는다는 표현보다는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는 기색이 더 가까웠지요. 소유를 넘긴다기보다 귀찮은 물건을 밀어내는 태도였습니다. 그 노비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짐을 나르다 말고
문서를 꺼내놓은 탁자 옆에서 혹은 술 기운이 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고쳐 말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장작을 지고 오르내리다 숨이 가빠질 때마다 잠시 기대던 바위. 그 바위는 모서리가 둥글어 오래 앉아 있어도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증이 심할 때마다 찾았던 샘은 여름에도 마르지 않았고 물맛이 늘 일정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내려올 수 있었던 골짜기의 굽이, 비를 피하기 좋았던 나무 아래 자리도 자연스레 떠올랐지요. 봄이면 나무에 맺히던 맑은 물방울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햇살이 들면 나무 표면에 조용히 맺히던 그 물은 해마다 비슷한 시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으로 받아 마시면 속이 편안해졌고 오래 걷던 다리의 피로가 덜어지는 느낌이 들곤 했지요. 그때마다 그는 그 물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산이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 눈에 그 산은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노비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산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살아본 자리였습니다. 오르내린 횟수만큼 길을 알고 있었고 몸이 기억하는 쉼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산은 설명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이미 몸이 먼저 답을 알고 있는 장소였지요. 사람들이 버렸다는 말 속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직접 써보지 않았다는 것, 오래 머물러 본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기다려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을 끝내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보지 않는 태도. 그 태도는 산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노비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가치로 치는지, 무엇을 짐이라 부르는지, 그 기준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곳은 아직 쓰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 그리고 쓰이지 않았다는 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건 언제나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 자리에 누군가는 오래 서 있었다는 사실. 그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큰 갈림길이 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 노비는 산을 사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장사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불릴 생각도 값을 올릴 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적이라기보다 마침내 멈출 수 있는 자리였지요. 하루를 끝내고도 다시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곳, 그 한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품삯을 아무리 모아도 큰 돈은 될 수 없다는 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늘 같은 자리에서 흩어졌고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산, 헐값으로 넘기려는 땅. 그것이 노비에게는 유일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문서를 놓고 이야기가 오간 날도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빨리 끝내고 싶어 했고 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산의 단점을 하나씩 늘어놓으며 이만하면 충분히 싸다는 말이 덧붙여졌지요. 노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을 뿐 맞장구도 치지 않았습니다. 흥정을 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산이면 됩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상대는 잠시 그를 쳐다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건 값을 올릴 여지를 만드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노비의 말수가 적은 건 그들에게도 편리한 일이었지요. 문서는 그렇게 넘겨졌고 산은 그날부터 노비의 것이 되었습니다. 산에 들어간 첫날, 노비는 서둘러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동안 오르내리며 알던 길을 다시 밟아보았고 기억과 다른 점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능선은 피했고 겨울에도 눈이 오래 쌓이지 않던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물길이 너무 가까우면 장마에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터를 고르는 데에는 욕심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넓을 필요도 보기 좋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바람을 덜 타고 물을 길어 오기 무리가 없으며 봄볕이 무난하게 드는 경사면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조건은 그가 평생 몸으로 배운 기준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래 버티기 위한 결정이었지요. 그 자리에 서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늘 떠밀리듯 움직이던 사람이 처음으로 멈춰 서 있는 느낌.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만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주가 되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비의 옷차림이었고 가진 것은 몇 가지 살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곳에서는 그에게 나가라는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계산도 남들보다 앞서기 위한 욕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지요. 세상이 값을 매기지 않은 곳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값을 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이 지점입니다. 큰 변화는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선택, 박수받지 않는 결정. 그러나 그 선택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 노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 물러나자 산의 기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아내린 자리마다 햇빛이 드러났고 나무의 껍질은 낮 동안의 햇살을 머금고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 변화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산을 감싸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지요. 그 노비는 그 변화를 눈보다 먼저 몸으로 느꼈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산 곳곳에서 맑은 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그루가 아니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완만한 비탈을 따라 햇볕이 드는 방향마다 나무들이 제각기 물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로쇠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조용한 산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나무마다 작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노비는 그 광경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이 산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작을 하러 오르내리던 시절에도 물을 찾다 길을 비켜가던 날에도 나무에 맺힌 그 물방울을 몇 번이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저 봄이면 늘 그랬으니까요. 그는 나무를 마주하고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들지도 않았고 많은 양을 얻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받았습니다. 하루를 버틸 정도, 며칠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이상은 욕심이라 여겼습니다. 나무를 상하게 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도 그가 오래전부터 몸으로 익힌 방식이었습니다. 그 물은 맑았고 속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찬 기운이 돌던 몸이 풀렸고 오래 굶주림에 익숙해진 속이 처음으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비는 처음으로 배를 채운 밥을 먹었습니다. 급히 삼키지 않아도 되었고 남길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날은 그의 삶에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단번에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결핍이 잠시 물러난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위해 내일을 깎아먹지 않아도 되는 밤이 찾아온 것이지요. 노비는 그 변화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이 특별해졌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만 알았습니다. 오래 알고 있던 것이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을요. 그가 가진 능력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아왔고 지나쳐왔고 아무도 묻지 않던 기억들이 상황을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봄의 흐름 속에서 그 노비에게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철의 땅이 아니라는 것. 무턱대고 쥐어짜면 금세 말라버리지만 지켜가면 오래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는 그 신호를 억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여기입니다. 능력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황이 불러낼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늘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가에서 시작됩니다. 그 노비는 그 기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봄은 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는 처음으로 그 노비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소문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지요. 산길을 지나던 약장수가 목을 축이기 위해 멈춰섰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더 마셔보려는 듯 바가지를 다시 담갔고 이번에는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채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에는 행상이 같은 자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물을 마신 뒤 얼굴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긴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는 사소한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는 돌아가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봄철에 마시기 좋은 물이더라. 그 말은 자랑도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 위에서 나눈 한마디였지요. 그렇게 말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짐꾼들 사이에서는 속이 편안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약재를 다루는 이들 사이에서는 기운이 올라오는 물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누군가가 크게 떠들지 않아도 필요를 느낀 사람들만이 기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장터의 중심으로 가지 않았고 길 위에서만 오갔습니다. 그 노비는 그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이들이 멈추는 것을 막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에게 산은 여전히 조용한 곳이었고 사람들의 발길은 그저 지나가는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에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흐트러진 흙 위에 찍힌 흔적이었지만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밟다 보니 길이 드러났습니다. 잡초가 눌리고 돌이 치워지고 비가 와도 미끄럽지 않은 방향이 자연스레 정해졌습니다. 누군가 길을 닦으라고 시킨 적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비의 집 근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이들이 늘어나자 짐을 내려놓는 자리가 생겼고 물통을 놓는 바위가 정해졌습니다.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그의 집이었지만 동시에 길 위의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가 되어 갔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흐름이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었고 이익을 계산해 길을 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그곳을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자리가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산이 먼저 사람을 불러들였고 노비는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보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이 언제까지 알려질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히 지켰습니다.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기준, 지나가는 이들이 머물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한다는 약속. 말로 하지 않아도 그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인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없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신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이가 늘었고 말없이 떠나던 사람들이 짧게라도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이동이 관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돈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필요가 앞섰다는 점입니다. 목이 말랐고 몸이 지쳤고 쉬어갈 자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필요가 겹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느새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크게 알리지 않아도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움직이면 흐름이 생깁니다. 그 노비는 그 사실을 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돌아갈 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을 축이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길을 나섰지요. 그러나 그런 날이 몇 번 겹치자 변화는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돌아서던 발걸음이 멈추고 손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은 쌀 한 되가 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고 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엿 한 봉이 나뭇가지 아래에 놓였고 그 다음에는 동전 몇 잎이 바가지 옆에 남았습니다. 장작 한 묶음이 문 옆에 가지런히 쌓여 있던 날도 있었지요. 그것들은 요구받은 적이 없었고 약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냥 쓰고 가기에는 마음이 걸렸다는 표시였을 뿐입니다. 노비는 그것들을 보고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먼저 값을 정하지도 않았고 더 두고 가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망가뜨리지만 마시오. 그 말에는 조건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얼마를 내라는 말도 아니었고 언제까지 쓰라는 제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 전부였습니다. 나무를 상하게 하지 말 것, 물기를
흐트러뜨리지 말 것, 머문 자리를 어지럽히지 말 것. 그 선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물을 뜨면 뒤에 온 사람은 그 자리를 더 조심했습니다. 장작을 가져다 둔 이는 다음에 올 때 더 깔끔하게 놓았고, 쌀을 두고 간 이는 다른 이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말이 규칙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그때부터 바뀐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공짜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은 여전히 값을 매기지 않았지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쓰는 사람은 책임을 남겼고 남긴 책임은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놓였습니다. 산을 이용하는 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붙은 셈이었습니다. 노비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두고 가라 재촉하지도 않았고 적게 놓고 간다 타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며 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나무가 상하지 않는지, 물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그의 손은 여전히 느렸고 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물을 마신 뒤 돌아서며 바닥을 한 번 더 살피는 이들이 생겼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려 주머니에 다시 넣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장작을 손질해 두고 갔고, 또 다른 이는 비가 올 때를 대비해 바가지를 엎어 놓았습니다. 시킨 적 없는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돈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쌓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전보다 먼저 신뢰였습니다. 노비가 요구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을 느꼈고, 책임을 느꼈기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이 산은 더 이상 그냥 지나친 장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노비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명령하지 않았고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선을 하나 그어두었을 뿐입니다. 그 선이 분명했기에 사람들은 넘지 않으려 했고, 넘지 않으려는 마음이 서로를 묶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은 말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부의 씨앗은 돈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쌓이는 것은 신뢰의 빚이며, 그 빚은 강요가 없을 때 더 오래 남습니다. 공정한 선을 먼저 그어두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 선을 지키며 돌아옵니다. 그 노비의 산에서 그 사실은 이미 조용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마을의 색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우물 바닥이 드러났고 물을 깃던 두레박은 더 깊이 내려가야 했습니다. 논바닥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흙은 손에 쥐면 바로 부서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물소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발걸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물을 찾는 일은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은 달랐습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날에도 그 산의 샘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계곡은 소리를 낮추었을 뿐 흐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고, 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차이는 금세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한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물통을 들고 와 조심스럽게 샘에 담갔다가 서둘러 내려갔지요. 그러나 그런 날이 반복되자 산길에는 다시 발자국이 늘었습니다. 물을 찾으러 왔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어깨를 풀고
그늘에 앉아 물을 마시는 장면이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리가 생겼습니다. 밥을 해먹기 좋은 평평한 돌 위에는 그을음이 조금씩 남았고, 짐을 정리하기 좋은 나무 아래에는 늘 같은 물건들이 놓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들지 않았는데도 쉬는 자리와 움직이는 동선이 정해졌습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머무는 곳은 그렇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노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 가지 원칙만을 세웠습니다. 물값은 받지 않겠다는 것, 대신 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불을 피우면 반드시 꺼놓을 것, 물기를 함부로 바꾸지 말 것, 머문 자리는 정리하고 갈 것. 그는 그 기준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전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 올라온 이들은 그 기준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불씨를 남기지 않으려 애썼고, 쓰레기는 다시 짊어지고 내려갔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정리하지 못한 것을 대신 치워주기도 했습니다. 강요가 없었기에 책임은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산은 점점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급히 물만 뜨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쉬었다 가는 것이 하루의 일부가 되었고, 산은 자연스레 여름을 버티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노비는 여전히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인처럼 지시하지도 않았고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유지되는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계절의 변화에 무리가 없는지. 그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물의 양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문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곳은 이미 가치가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물을 함께 쓰는 방식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 유지되는 한 그 자리는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공공의 자리는 이렇게 오래 갑니다. 값을 매기지 않아도 관리가 있으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노비의 산은 그 사실을 여름 내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남아 있었기에 사람들이 왔고, 사람들이 머물렀기에 산은 더 이상 외면받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히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잦아지자 남겨지는 것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두고 갔고, 누군가는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동전이 흩어져 있었고, 또 어떤 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제각각이 점차 비슷한 모양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두고 가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된다는 선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쓰고 자리를 빌리고 하루를 넘긴 뒤에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남겼습니다. 그 몫은 크지 않았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비는 그 흐름을 보고서야 움직였습니다.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산 한켠에 간단한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창한 건물이 아니라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과 바람을 덜 타는 벽이 전부였습니다. 물건을 한데 모아두지 않으면 젖고 상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고 안을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쌀은 쌀끼리, 장작은 장작끼리, 동전은 따로.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섞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말보다 먼저 사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가더라도 처음부터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물건이 쌓이자 또 다른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젖지 않게 덮개를 씌워야 했고 함부로 가져가지 않게 잠금도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쇠자물쇠를 채워 위압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 두었습니다. 여기는 함께 쓰는 곳이며 함부로 손대지 않는 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노비는 장부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두고 갔는지 기록하지 않았고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세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따지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관리했습니다. 부족하면 채워두었고 넘치면 정리했습니다. 말없이 이어지는 손길이 쌓이자 사람들은 그곳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남긴 몫이 제대로 놓였는지 확인하고 내려갔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이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훔치려는 기색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훔치는 순간 이 질서가 깨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자 욕심보다 책임이 먼저 생겼다는 점입니다. 쌓인 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모두가 이용한 흔적이었고 그 흔적을 지키는 일은 곧 자신이 다시 이용할 자리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조심했고 더 신중해졌습니다. 노비는 그 모습을 보며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인처럼 지시하지도 감시의 눈길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흐름이 어긋나지 않게 손이 닿는 만큼만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 없는 관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계산을 앞세우면 신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태도를 먼저 보이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 가치를 유지하려 듭니다. 이 산에서 쌓이고 있던 것은 곡식이나 장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찾아와도 괜찮다는 믿음, 그 믿음이 조용히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부는 이렇게 자라납니다. 받는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태도 속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반드시 먼저 어그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을 깃는 자리가 겹치고 쉬어가던 돌 위에 먼저 앉았다고 언성이 오갔습니다. 고로쇠가 맺히는 나무 앞에서는 누가 먼저였는지를 두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두면 번질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참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왜 저 사람이 먼저 쓰느냐는 말이 돌아다녔고 조금만 더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는 속삭임도 늘어났습니다. 산이 사람을 모으는 속도에 비해 약속은 아직 그만큼 자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 노비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고 누구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작은 실랑이가 반복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손짓을 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을 꺼냈을 뿐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쓰시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누군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을 취하지 말 것, 나무를 상하게 하지 말 것, 정해진 순서를 어길 경우 이 산을 다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에는 위협이 없었습니다. 군졸도 없었고 강제로 막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기다림의 대가를 받았고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준은 욕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무엇보다 산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조건은 이곳을 다시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순서를 확인했고 물통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고로쇠가 맺힌 나무 앞에서는 먼저 온 이가 채취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불평은 줄어들었습니다. 규칙이 분명해지자 다툼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기려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렸습니다. 그 기준은 다들 지키기로 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말은 노비의 입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힘을 가졌습니다. 규칙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공동의 약속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노비 주제라는 말이 쉽게 오갔지만 그 산에서는 점점 그런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노비 앞에서 말을 낮추는 사람이 늘었고 규칙에 관해 묻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에게 판단을 맡기는 장면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누구도 임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중심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노비는 그 변화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과시하지도 규칙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정한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았고 친분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공정함이 유지되자 사람들은 그 기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곧 따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힘의 크기가 아닙니다. 노비에게는 사람을 쫓아낼 물리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을 흔들지 않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질서를 세운 순간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기준으로 움직였고 그 기준 안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노비는 말 한마디로 산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권위는 소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주인은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노비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이후의 모든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의 흐름이 눈에 띄기 시작하자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들만 이야기했지만 어느새 장터의 상인들과 돈을 굴리던 이들까지 그 산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끊기지 않는 여름, 봄마다 나오는 고로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계산으로 보이는 이들에게는 놓치기 어려운 장면이었지요. 그들의 눈에 가장 거슬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 노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런 신분이 저 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술자리에서 오갔고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차지했을 뿐이라는 식의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산의 가치보다 그 산을 가진 사람이 더 못마땅했던 셈입니다.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주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고 규칙이 무엇인지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면 산을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요. 그러나 그 길은 느렸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해야 했고 나무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되었으며 순서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귀찮은 제약처럼 보였습니다. 욕심은 늘 그렇게 작동합니다. 정당한 길이 보이면 먼저 그 길의 불편함부터 계산합니다. 기다림, 절제, 책임. 그런 것들은 이익을 앞에 둔 사람에게는 방해물일 뿐이지요. 그들은 곧 다른 선택지를 떠올렸습니다. 밤에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 몰래 손을 대면 된다는 판단, 들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 선택이 내려진 순간 경계는 분명해졌습니다. 약속을 깨기로 한 것, 규칙을 무시하기로 한 것, 그리고 한 철에 가능한 것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마음. 그들은 산을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니라 한 번에 쓸어 담을 대상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번 계절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설득했습니다. 노비가 뭘 알겠느냐는 말이 먼저 나왔고 우리가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뒤따랐습니다. 규칙을 만든 쪽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오갈수록 스스로를 말릴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몰래 들어가기로 한 날은 생각보다 빨리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시간을 골랐고 횃불과 도구를 챙겼습니다. 나무의 상태나 물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남든 말든 다음 계절의 자신들이 다시 올 일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선택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라서도 아니었지요. 규칙을 알고 있었고 다른 길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길을 골랐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이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욕심은 늘 정당한 길을 싫어합니다.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나눔을 견디지 못하며 책임을 피하려 듭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반드시 대가를 남깁니다. 이 산에서도 그 대가는 이미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악은 대단한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산이 끝난 뒤의 선택, 그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산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순간 이미 결과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이 어떤 책임으로 돌아오는가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에 들어온 것은 밤이 깊은 뒤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시간, 규칙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 여긴 순간이었지요. 횃불이 흔들렸고 도구가 꺼내졌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절에 가능한 만큼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마음이 손끝을 재촉했습니다. 나무는 곧 상처를 입었습니다. 껍질은 깊게 파였고 가지는 필요 이상으로 잘려나갔습니다.
고로쇠가 맺히는 자리를 살피는 대신 더 많이 나오게 하겠다며 무리하게 손을 댔습니다. 나무가 견딜 수 있는 선을 계산하지 않았고 다음 해를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의 수확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더 빨리 모으겠다고 물기를 파헤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돌을 드러내고 흙을 퍼내며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잠시 더 모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대가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산길이 무너졌고 평소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미끄러워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짐을 지고 오르던 이가 발을 헛디뎌 다쳤고 물을 길러 올라오던 사람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산을 잘 알던 이들조차 발걸음을 조심해야 했고 쉬어가던 자리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깨지자 산은 더 이상 사람을 품지 못했습니다. 아래 마을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오던 물의 양이 줄어들었고 우물은 더 빨리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름 가뭄을 겨우 버티게 해주던 물줄기가 가늘어지자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산을 이용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먼저 커졌습니다. 길이 달라졌다. 물이 예전 같지 않다. 나무가 망가졌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누구도 혼자만의 피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함께 쓰던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은 여론을 빠르게 모았습니다. 노비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산을 돌아보며 달라진 흔적들을 확인했습니다. 상처 입은 나무, 파헤쳐진 물길, 무너진 길목. 그것들은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산을 쓰던 이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따지기 시작했고 왜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을 어긴 소수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다수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일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가 먼저 닿은 곳이 어디였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불편해진 것은 돈을 굴리던 이들이 아니라 물을 길어 쓰던 사람들, 산길을 오가던 짐꾼들, 잠시 쉬어가던 행상들이었습니다. 자연이 망가질 때 그 영향은 늘 약한 쪽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는 법칙과도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동의 자원을 망치는 일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결국 재난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나무 하나의 상처가 길을 무너뜨리고 물길 하나의 왜곡이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빠르게 그리고 넓게 퍼졌습니다. 욕심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이 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철의 이익을 좇은 손길이 여러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와 증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결코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분노가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우물의 물이 줄고 계곡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동시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일 것이라 넘기던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가 겹치자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물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었다면
누군가 손을 댔다는 뜻이었지요. 사람들은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불편해졌는지, 어디서 사고가 있었는지, 산길이 왜 달라졌는지. 말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 산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 결국 몇몇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물길이 끊겼다, 산이 망가졌다는 단언이 잇따랐습니다. 혼자였다면 묻혔을 말이었지만 민원이 겹치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관아가 움직일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범위도 넓었습니다. 물 문제는 곧 민생의 문제였고 산길 훼손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남아 있다는 점이었지요. 군졸과 서리가 산을 올랐습니다. 길을 따라가며 살핀 흔적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잘린 나무의 단면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고 파헤쳐진 물길은 최근의 손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위 사이에는 무단 채취에 쓰인 도구들이 남아 있었고 무거운 통을 끌고 간 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산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쉬어가던 자리 근처에서는 발자국이 겹쳐 있었고 밤에 쓰였을 법한 횃불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의 발걸음과는 다른 흔적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밤중에 횃불을 들고 들어가던 무리가 있었다는 말, 짐꾼이 무거운 통을 끌고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입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짠 것도 아니었고 말의 결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가리키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산을 훼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야 의심받던 이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고 나중에는 남의 짓이라 주장했습니다. 누구는 짐꾼 탓을 했고 누구는 함께 간 일을 가리켰습니다. 책임은 이리저리 미뤄졌고 말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추해질 뿐이었습니다. 관아는 말을 오래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훼손된 나무, 파헤쳐진 물길, 남겨진 도구, 이어진 자국. 그것들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보다 빠르게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서로 엇갈렸지만 증거는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노비는 그 과정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억울함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문서를 내보이며 산의 주인임을 확인시켰고 훼손 전후의 상태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앞서 쌓인 흔적들과 맞물리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 많은 흔적을 남기고 변명하려 할수록 말이 서로 엇갈립니다. 반대로 사실은 조용히 버티며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이 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악행은 결국 들킵니다. 누군가 고발해서가 아니라 남긴 자국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산 위에 남은 것은 파괴의 흔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얼굴들, 서로를 밀어내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할 이유가 충분해졌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느냐는 문제뿐이었습니다. 관아의 판결은 길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훼손된 산의 상태, 무단으로 손댄 흔적, 피해를 입은 마을과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설명이었습니다. 산을 망가뜨린 죄에 허락 없이 채취한 책임은 명확했고 판결은 그에 맞춰 내려졌습니다. 벌은 가벼운 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을 훼손한 자들에게는 중한 벌금이 내려졌고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재산 일부는 몰수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이어오던 거래도 끊겼습니다. 물건을 들여놓을 곳이 사라지고 외상이 막히자 그들의 계산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 철을 노리고 벌린 일이 여러 해를 흔드는 결과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목소리를 높이며 산을 논하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장터에서 시선을 피하는 쪽이 되었습니다. 거래하던 이들은 발길을 돌렸고 술자리에 앉을 자리는 비어갔습니다. 체면은 돈보다 먼저 무너졌고 무너진 체면은 다시 세우기 어려웠습니다. 빚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벌금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끊긴 거래는 그 틈을 메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손을 내밀어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했는지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처참했던 것은 말이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말이 먼저 나왔고 책임을 미루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던 신뢰마저 깎아내릴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스스로를 향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 조금만 더 참았으면이라는 변명. 그러나 그 말들은 늦었습니다. 남을 무시하던 입은 끝내 자기 자신을 물어뜯는 데에 쓰였습니다. 그들이 쏟아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지요. 이 장면은 분명하게 다집니다. 그들의 몰락은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산주가 그들을 밀어낸 것도 마을이 일부러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그대로 결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약속을 깨고 한 철을 노린 선택이 그들의 삶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기반을 허물었습니다. 벌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은 냉정했고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남을 짓밟는 방식으로 얻은 것은 오래 남지 않는다는 사실. 공동의 것을 사적으로 쓰면 반드시 공적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이 장면에서 완결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멈춥니다. 한때 큰 소리를 내던 자들은 사라졌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경고처럼 남았습니다. 선택은 자유였지만 값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권선징악의 끝입니다.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산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노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살피고 망가진 곳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부서진 물길은 원래의 흐름으로 돌렸고 상처 입은 나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고쳐 쓰는 것보다 더 다치지 않게 두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큰 집이었지만 자랑을 위한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어수선해지지 않을 구조. 산을 내려다보며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자리. 그 집은 거처이면서 동시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기준으로 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창고를 제대로 세웠습니다. 이전의 임시 창고와는 달랐습니다. 계절을 견디는 지붕과 바람을 막는 벽,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나뉜 공간. 쌓이는 것이 많아질수록 정리가 먼저라는 원칙이 분명해졌습니다. 창고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노비는 혼자서 모든 것을 맡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뽑아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고로쇠가 나는 구역을 살피는 이, 물기를 관리하는 이, 출입 질서를 맡는 이, 산기를 정리하는 이. 각자의 자리는 분명했고 겹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몫인지 분명하면 다툼은 줄어듭니다. 그 원칙은 사람을 다룰 때도 같았습니다. 잔을 쓰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고 그 약속은 길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사람을 존중할 것, 필요한 만큼만 취할 것, 산을 상하게 하지 말 것.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자연스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쓰기 전에 서로 눈치를 보았다면 이제는 먼저 산줄을 찾았습니다. 허락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서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비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권한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한 규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니 사람들의 행동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은 다시 많은 사람을 품기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질서한 발걸음이 아니라 정리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랐고 누군가는 스스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산을 쓰는 일은 더 이상 눈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 되었지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부의 모습입니다. 노비는 돈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역할을 갖고 기준이 유지되고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 그 안에서 사는 계절마다 제 몫을 내어주었고 사람들은 그 몫을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는 이렇게 굳어집니다. 혼자 쥐는 손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키는 틀에서 자랍니다. 오래가는 부자는 먼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합니다. 산을 다스리는 이 노비는 그 사실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방식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산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물러가 가을이 와도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고로쇠의 철이 끝나면 물을 찾는 이들이 오르고 물이 잦아들면 쉬어갈 자리를 찾는 이들이 올라왔습니다. 겨울이 오면 산길을 정리하던 손길이 늘었고 다시 봄이 오면 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몫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정해진 몫을 두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었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된 약속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곡식이 놓이고 동전이 가지런히 놓였으며 필요한 이는 장작을 더해두고 갔습니다. 그 몫은 크지 않았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정리된 채로 쌓여갔습니다.
노비는 더 이상 그것을 하나하나 세지 않았습니다. 세지 않아도 흐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계절에 무엇이 늘고 어느 때에 무엇이 줄어드는지 그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읽혔습니다. 그는 이제 계산보다 흐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산을 찾았습니다. 옷차림이 말끔했고 말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산을 둘러보고는 값을 불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장터에서라면 모두가 한 번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 산을 사겠다는 말은 그동안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노비는 잠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인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고 산길에는 사람들의 행렬이 질서 있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서는 물건을 정리하는 손길이 바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충분히 본 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산은 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설명이 덧붙지 않았습니다. 값이 부족하다는 말도 아니었고 더 올리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은 지켜야 할 자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은 더 가질 수 있을 때보다 거절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그 순간 노비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부르던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노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산주라 불렀고 때로는 그냥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은 권력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임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산 위에서는 관리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고로쇠 구역은 조심스럽게 관리되었고 물길은 계절에 맞게 손질되었습니다. 출입은 질서 있게 이루어졌고 산길은 늘 정돈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아래로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오르내렸고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비로소 부자가 완성됩니다. 많이 쥐었기 때문이 아니라 잃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쪽을 택했을 때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가진 상태가 됩니다. 이 노비는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노비는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을 세우고 지켰을 뿐이지요. 그 약속이 사람을 모았고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남겼습니다. 그 책임이 쌓여 어느새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지금 계신 그 자리가 조금은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크지 않아도 좋으니 오늘 하루만은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괜히 웃음 한 번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처럼 지금은 별것 없어 보이는 하루라도 조용히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하고 돌아보실 날이 오실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이 자리에 따뜻한 기운과 좋은 일만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가 오래 이어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신선한 야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